이번에는 점유자의 배상 책임입니다. 비교적 까다롭고요. 나오면 많이 틀린 경우가 있죠.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조문 202조에 나와 있죠.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한 때는 악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하고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인데 소유가 없다. 타주 점유자는요. 선이라도 전액 배상. 이 말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밑에 1번, 2번 나눠놨습니다. 일단 자주점유는 추정되죠. 자주점유자가 알면서 점유했다. 그 경우는 전부 배상. 근데 자주점유를 하더라도 모르고 점유한 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고요. 타주점유, 소유자 없어. 그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손해의 전부다. 이게 좀 까다로운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되고요. 자주점유자가 알고 점유했다. 그 경우는 손해 전부, 몰랐다. 현존이익 한도. 그런데 타주점유는 소유자 없기 때문에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주점유는 선악 불문하고 손해의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1번, 2번은 자꾸 읽어보세요.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딱 단절이 되거든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잘 나오진 않은데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 파트에 속해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청구권. 아까 비용 말씀드렸죠. 남의 물건이든 내 물건이든 남 것이든 내 것이든 돈 들여. 그럼 나중에 물건 주인이 찾아갈 때 비용을 받도록 해주겠다. 비용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도 보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적법한 권리관계 없는 경우죠. 임대차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 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 딴 놈에게 청구하지 못하죠. 이게 특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돌려줄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지출한 비용, 다시 말해서 피해비용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경우는 통상 피해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이 통상 피해비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석상 특별한 피해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이 있고요. 점유자의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는 반드시 이 단서가 붙습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 돈 들인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 하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돌려준다는 거. 회복자의 선택. 요 1항, 2항이 굉장히 까다롭죠. 필요비는 과실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정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인정되고 특히 유익비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라든지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경우에 유익비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유익비의 경우는 물건 찾아오는 사람이 금방 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따라서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자, 물건 찾아간 사람의 청구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의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거 기간의 연장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법원 쪽에서 기간의 연장을 해주게 되면 비용을 들인 사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비용 청구는 선악 불문한다고 했죠. 남의 물건인 줄 모르든 알든 돈 들이면 나중에 반드시 비용을 받도록 국가가 보장한다. 만약에 물건 찾아가는 사람이 돈 안 주면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 그런 뜻이 되었고요. 필요비는 과실 수치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비용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죠. 아직 유치권 안 배웠지만 강력하죠. 그래서 비용을 들인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런 전자에서 남의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돈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면 나중에 돈을 들인 사람에게는 최소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됐습니다. 남의 물건도 신경 써서 보관하고 보살펴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이때 중요한 판이 나와 있죠. 이 비용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요. 전혀 권리관계,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점유자의 비용 청구권은 일단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비로소 인정되게 되는데요. 특히 별표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예컨대 임대차 관계 등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적법한 계약관계 전혀 없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약관계 등 적법한 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특히 2번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누구에게만, 임대인에게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하고요.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는 과실 수치를 보기 때문에 통상 피해료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과실 수치한 경우는 통상 피해료비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료비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요. 3번도 많이 나오는 판례죠. 일반 교재는 없는데 대학 교재에 많이 있는 판례입니다. 타인의 임야내에서 토속을 채취하고자 시설함으로써 그 시설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 점유자로서는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의 인도를 구할 때 시설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대요. 이 3번도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판례는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 판례의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시설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읽으시면 되겠고요.